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에 한두 잔만 마셔.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 말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만난 85세의 이영호 어르신은 평생 술을 친구처럼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술을 완전히 끊으셨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돌아오며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술 대신 하루하루가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노인의학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35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을 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건 나는 많이 안 마신다는 분들이 조용히 기억을 잃어가고 몸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5세 이후의 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가볍던 한 잔이 이제는 간을 멈추게 하고 뇌를 지워가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의 한 잔이 내일의 기억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술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술로 무너져가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그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이 정도 마셔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띵해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즉, 예전의 두 잔이 지금의 한 잔과 같습니다.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은 피 속을 떠돌며 간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해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면 간의 섬유화 속도가 비음주자보다 5배 빠릅니다. 이건 단순히 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며 해독 기능이 마비된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뇌입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뇌세포 약 20만 개가 손상되고 65세 이후에도 음주를 지속하면 1년에 뇌세포 200만 개가 사라집니다. 이건 숙취가 아니라 기억이 지워지는 시작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하는 순간 이미 뇌의 일부가 사라진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박경신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술 때문인가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의 한 잔이 당신의 간과 기억을 동시에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술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기억과 인생이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그 한 잔이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술 한두 잔만 마셔도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려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8세 박경신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기억력 테스트에선 자기 이름조차 잠시 잊었습니다. 박 어르신, 혹시 요즘 잠은 어떠세요? 깊이 못 자요.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이면 피곤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 안에서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거죠. 술은 간에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효소가 줄어 알코올이 혈관을 돌며 간세포와 신경세포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마비시키고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MRI를 보면 음주를 지속한 노년층의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점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1년 만에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다 술 때문인가요? 박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의 몸은 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어지럼, 손떨림, 깜빡임 등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의 반란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손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소주는 독해서 안 마셔요. 대신 맥주만 가볍게 마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가벼운 맥주가 정말 몸에도 가벼울까요? 많은 분들이 도수가 낮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이미 해독 능력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맥주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하면 요산 수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발 뒤꿈치와 무릎 관절이 붓고 밤마다 불에 댄 듯한 통증. 바로 통풍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 요산이 몸에 쌓이면서 결석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이 아니라 맥주 속 퓨린이 몸의 필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막걸리는 괜찮겠네요? 전통주니까 몸에 좋잖아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막걸리의 당분은 소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루 한 잔씩만 마셔도 혈당이 급상승하고 간에서 포도당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국 자연 발효주가 아니라 혈당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소주는 또 다릅니다.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궤양과 위암 위험을 2배 높입니다. 도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이 닿는 경로마다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증류식 소주가 순하고 깨끗하다는 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증류식은 희석식보다 메탄올과 퓨젤류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한 분은 증류식 소주 반병을 마신 뒤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술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나이가 바뀌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인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한 술은 없습니다. 단지 몸이 그 독을 순하게 느낄 만큼 둔해진 것뿐입니다. 그 착각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냉장고 문을 열고는 왜 열었는지 잊어버려요. 그분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치매는 천천히 찾아오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음주는 단 한 잔이라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파괴합니다. 그 결과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어제 일은 기억나지 않으며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2023년 기준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78%가 65세 이상입니다. 특히 여성은 더 취약합니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의 간 손상률은 남성보다 2.4배 높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함께 술을 즐기던 가정이 몇 년 사이 돌봄의 현장으로 바뀌곤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겨울철의 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체온증과 혈압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은 착각입니다. 그건 몸이 마지막 열을 태우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술은 기억을 지우고 관계를 지우고 결국 나를 지웁니다. 그 한 잔이 가져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드는 질병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얼굴, 이름, 나이, 관계, 추억 등 그 모든 것이 술 한 잔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얼마 전 겨울밤 응급실로 73세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2잔 마시고 쓰러졌어요. 체온은 34도, 혈압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이 없던 그는 응급처치 후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따뜻해지길 바랐을 뿐인데 술은 잠깐의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노년의 몸은 그 열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65세 이후엔 근육량이 줄어 체온 유지가 어렵고 가는 느려진 해독 속도 때문에 독성 물질을 쌓아둡니다. 혈관은 이미 좁아져 있는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결국 한 잔의 따뜻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냉기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단 2잔뿐이었어요. 라는 가족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2잔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이 됩니다. 더 슬픈 건 이들이 대부분 평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만남, 외로움을 달래려는 습관,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술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간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은 혈관과 기억입니다. 한번 손상된 장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을 돌보는 가족의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멈추면 내일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결심이 그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괴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백 번의 회복을 직접 봤습니다. 놀랍게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응답합니다. 금주를 시작하고 3일째 손의 떨림이 줄고 잠이 깊어집니다. 몸속에 알코올이 빠져나가며 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일주 후 소화가 개선되고 얼굴색이 맑아집니다. 피 속 독성 물질이 줄어들어 위와 간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괜찮다는 기분이 듭니다. 1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은 평균 15 정도 낮아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3개월 후 MRI에서 실제로 뇌 수축이 멈춘 흔적이 관찰됩니다. 신경 연결이 회복되고 기억력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술을 끊으니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1년 후 암 발병률이 30% 낮아지고 치매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술을 멀리한 시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금주는 인내가 아니라 회복의 기술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멈추기만 하면 세포는 다시 일어나고 기억은 되살아나며 삶의 온도는 따뜻해집니다. 오늘 술을 끊는 건 어제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영호 어르신, 올해 85세입니다. 저와의 인연은 1년 전 응급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고 알코올성 뇌 위축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종훈 선생님, 남은 인생은 술 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떠나고 싶어요. 그 결심은 단단했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겨웠습니다. 밤마다 손이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세 번째 주 손끝의 떨림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젠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3달 후 MRI를 찍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뇌의 위축이 멈추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된 겁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사람 냄새가 다시 나요. 손주의 웃음이 향기로 들립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주 등산을 다니며 하루 1시간씩
일기를 쓰십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술 대신 하루하루가 취한다.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찹니다. 그의 회복은 단지 몸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내려놓자 기억이 돌아왔고 기억이 돌아오자 가족의 사랑이 다시 피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결심하면 내 몸도, 내 기억도, 내 하루도 다시 깨어납니다. 이영호 어르신처럼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술을 멈출 결심을 했다면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3가지 약속, 이 3단계만 지켜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냉장고를 비우세요. 술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혹을 없애는 것입니다. 눈앞에 병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생수 한 병 또는 따뜻한 차를 두세요. 오늘은 물 한 잔으로 내 간을 적신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루틴이 됩니다. 둘째, 친구에게 알리세요. 혼자서 끊겠다는 다짐은 쉽게 무너집니다. 나 이번 달엔 술 안 마실 거야. 이 말을 단 한 명에게만 전해도 뇌는 진짜 결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의 증거가 됩니다.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셋째, 술 대신 새로운 기쁨을 찾으세요. 매일 저녁 술을 마시던 시간을 10분 산책, 일기, 음악, 기도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숙면이 찾아오며 무엇보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다짐을 기록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다시 살리기로 했다. 이 한 줄의 선언이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댓글에 그 다짐을 남기세요. 그 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당신의 기억과 가족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생의 기억을 담은 습관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회식의 추억이었고 중년엔 위로의 수단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술잔이 당신의 내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기억하며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병으로 삶을 놓쳤지만 또 누군가는 결심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약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70대 부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으니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서로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매일 산책하며 손을 잡아요. 그들의 눈빛엔 오래된 사랑이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술을 내려놓으니 잊혔던 마음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잔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숨을 쉬고 기억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무너졌던 건강도 잃어버린 웃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첫걸음을 뗀 겁니다. 저는 내과 노인 의학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 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기억을 지키기로 했다.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술이 아닌 기억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